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1년 만에 한국에 귀국합니다. 자, 야당은 이번 귀국부터 일제히 반기문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반기문 특집을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반기문 사무총장 훌륭한 분입니다. 성공한 분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는데, 그런데 입지전적인 부분도 있고 엄청난 집념도 있고 또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성공하면 모든 것이 이 끝나는 세상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성공 이꼴 훌륭한 사람이고 위인이죠. 자, 그리고 경쟁력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어지간한 조사에서 또 한때는 조사에서 좀 빠지다가 다시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니까 여론조사 1등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보면 반기문 같은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충청과 TK 연합에, 그리고 반기문이 가진 한마디로 그 높은 인지도와 명예, 그리고 성공,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당연히 대통령 자리는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한때 서울 강남에 반기문 이 자서전이, 위인전이 불티나게 교보문고에서 이 강남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팔렸다. 수십만 건 팔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입지적인 인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그 뭐 약소국들끼리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유엔 사무총장이 뭐 됐다고 해가 그 뒤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던 나라가 잘 된 것도 없고, 그리고 수석 행정관이지 그 뭐 별 자리도 아니다. 그냥 간판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리다. 이렇게 폄하하는 말도 있고, 또 이 반기문의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다. 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뱀장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쨌든 뭐 반기문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고 연임해서, 그리고 저 정도 인물이면 정치권 썩어 빠진 여야에서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연말까지 임기니까 연말까지는 출마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할 거고, 이제 연말이 지나서 내년 1월에 이제 슬슬 시동을 걸면서 한 3, 4월쯤 넘으면 새누리당에서 친박이 이 반기문을 꽃가마 태워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버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당은 지금까지는 자기 쪽에도 올 수 있다면서 마치 반기문을 새누리당의 친박이 독점하는 부분에서 김빼기를 해왔죠. 건노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시점에서 봤을 때 반기문이 새누리당의 친박 대선 후보로 갈 것 같다라는 사실이 거의 확정적이니까 이제 오늘 개시에서 야권이 총걸기에서 반기문 때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기문 특집을 하는 이유는요, 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잘 정리하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내관을 정리해서 본인이 과연 대통령의 자격에 갈 수 있는 주변 관리의 능력이라든지 또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미리 판단되어야지, 만약에 새누리당이 반기문 하나만 믿고 그것이 이 필승의 카드라고 딱 카드 하나만 들고 있다가 만약에 조기 격추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뜬 별이, 비행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무슨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뭐 대권 후보로 가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승산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뭐 저도 의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매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소식에 보면 박은순 시장이 반기문 유엔 결의문을 존중해야 된다. 그건 뭔가 하면 프레시안이 보도한 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특정 국가의 어떤 이
대통령이나 이런 자리로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아침에 인터뷰를 했네요. 이번 서울시장도 바쁠 건데 뭘 그렇게 이런 인터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남들 견제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창조경제 비난하면서 대동경제도 내세웠는데요. 창조경제와 대동경제의 차이점이 뭔지 A4 용지 반장에 적으라 하면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조경제도 정말 안철수의 새정치만큼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박원순의 대동경제는 창조경제만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야권이 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기문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반기문이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 설이 난무하는데요.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박 대통령과 친박이 지원한다. 즉 현역 대통령이 지원할 때 그 힘은 막강하지 않느냐. 아직도 박 대통령이 30% 이 중반에 가까운 지지를 갖다 얻고 있는데 이런 지지가 결국은 이 후임 대통령의 후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친박이 결국은 당 후보로 만들어 줄 거다. 세계적 명성과 이 경륜을 자랑한다. 어쨌든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뭐 별로 없겠죠. 그리고 뭐 유엔 사무총장쯤 갔으면 가기 전에 한국에서도 관료들을 외무계 통해서 할 만큼 했고요. 자, 경륜 풍부합니다. 자, 두터운 지지층과 지지율 조사에서 수위에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뭐 이 출마만 한다면 충청 TK가 열심히 밀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뭐 거의 1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K 충청 연대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반기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친박이 업으면 역효과다. 반기문 이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자신의 경쟁력으로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특성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해서 기득권을 갖다가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다 준비해서 이제 자기들 후보로 이렇게 오가마에 태우는 일만 남았는데, 근데 친박이라는 부분이 국민적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기문이 친박한테 업히면 범국민적 이런 반감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이 나름 평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이번에 특집 기간에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한번 알려진 부분만큼만, 제가 뭐 안 알려진 부분을 했다가 큰일 나게요. 뭐 저보고 맨날 무슨 고소운운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알려진 부분만큼만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내부 상황을 너무 모른다. 자,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면 출마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 한국의 이 경제 사회적 상황이 과연 이런 성공한 기득권 인물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이런 문제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PK 지역이 여권과 결별할 가능성이 있다. 반기문이 출마를 하게 되면 TK는 밀겠지만 PK는 야권이 더 야권 지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호남 PK 또 연합이 형성될 건데, 뭐 호남이나 충청이나 인구는 충청이 요즘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럼 수도권 싸움인데 반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정말로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밖에 나가 있는 10년 동안에, 자,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되던 2007년부터 임기가 시작을 했죠. 그 10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 심화된 부의 양극화, 또 재벌의 폐해, 황폐화된 공교육, 중소기업 자영업의 붕괴, 사회적 약자의 이 지금 고통 심화,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기 대통령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샌더스나 트럼프 같은 현재 이 자신들의 엉어리진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반 총장은 한꺼풀만 베끼면 포장은 그럴싸하지만은 이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자멸할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또 PK는 지금 인구가 659만 명이고 TK는 427만 명입니다. TK 427에 중청 433이고 PK 659에 호남 42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플러스 PK가 중청 플러스 TK보다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유리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반 총장이 지금 이 야권의 후보들에 비해서 지지율에서 제가 볼 때 15% 이렇게 홀쭉 앞서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앞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한 앞으로 검증이 시작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당할 만큼 당했는데 이 실체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실체가 나오면 이 국민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실망을 해서 입장을 바꾸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반 사무총장은 지금 보수층 50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와 중도층에서도 야권 주자들한테 별로 뒤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호남, 중청 TK 연대가 되면 상당한 힘이 있다. 사실 힘이 있을 걸로 저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뭔가가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은 지금 반기문 때리기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반기문이 정치 경험이 없다. 검증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반짝 스타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정치권 외부 사람인 반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모든 게 까발려지고 그의 신화는 깨진다. 정치인들도 여론재판과 같은 검증대에 서면 견디기 어려운데 반 총장이 여기서 100% 패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동교동계도 한때는 반기문 데려오자 이러다가 이제 반기문으로는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교동계는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염두에 두고 반 총장 측근들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성한종 회장이 그때 이 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된 다음에 그쪽을 접촉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하지만 이윤평 전 의원은 그 직후 자살한 성한종 전 회장과의 친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반 총장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평가했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접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반 총장과 고건 전 총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고건 총리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005년 지지율 1위였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자, 김대중 그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는 반기문이 공연히 대선에 나섰다가 명예만 손상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와도 안 맞는 사람이다. 한방 났죠. 자, 그래서 또 반이 계속 애매모호하게 뭐 유엔의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직업 외교관인 점이 부정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외교관의 후천적인 성격은 제3자 의식인데 이런 외교관 출신에게 대통령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또 이 진노는
우리가 키운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는데 왜 반 총장을 내다보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바뀐 말들을 보면 2014년 11월에 박은순 시장이 대선 후보 오르기에 충분한 분이라 이랬고요. 2014년 11월에는 건노갑 고문이 우리가 영입해서 당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랬고, 2015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표가 우리 당 출신이고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싶다 이랬고, 참 속도 없는 거짓말 이야기를 많이 했죠. 2016년 2월에는 김종인 민주당 대표가 반 총장은 전형적 직업 외교관이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대권 도전은 무리다. 그나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속 마음을요. 2016년 5월 우상호 모셔올 수준이 아니다. 박지원 굉장히 권력욕이 많은 반 총장이 친박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출마를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귀국을 계기로 이제는 이런저런 자료들이 연말까지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이렇게 친박의 대선 후보로 얹혀서 방어막이 본격적으로 쳐지고 나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볼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흔들 수 있냐 이런 의식 때문에 조심을 했는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반이 출마를 한다고 이미 단정을 해버리고 낙인을 딱 찍어놓고 출마할 거니까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유엔 사무총장의 직위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꾸어서 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은 저도 내일부터 거론하겠지만 이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조기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내관을 제거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박들 핵심이라는 사람들이나 청와대도 밀려고 하면 제기되는 문제들을 극복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한번 야당의 검증 공세와 방어 공세가 시작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정치 무대에 오늘 날짜로 본격적으로 발을 올렸습니다.